예, 안녕하세요. 저 아까 인사드린 메이데이 파트너스 최준영 대표입니다. 먼저 저희는 작년 코로나 바로 이후부터 글로벌 IT 기업들이랑 각종 포럼이나 세미나, 그 다음에 박람회, 전시, 파트에 가상 이벤트, 가상 솔루션을 활용해서 진행하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왔었는데요. 결국에는 저희가 얘기하는 방금 전에 발표하셨던 공연이나 다른 분야 같은 경우에는 분야의 특수성이 있는데, 전시나 이런 파트에는 공연도 전시로 갈 수가 있고, 뷰티도 전시로 갈 수가 있고, IT도 전시가 될 수 있고, 모든 산업군을 하나의 특수성이 아닌 범용성을 가지고 다 담아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이제 중요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항상 이벤트를 한다고 생각해 보면은 단순히 현장에서 무언가를 보여주고 프로모션을 하고 끝나는 케이스가 아니라 그 현장에 1차적으로 사람들이 모이게 하기 위한 모집에 대한 홍보부터 시작해서, 여기서부터가 이제 보통 에드테크나 마케팅 테크들이 접목되기 시작하는데요. 이 부분을 넘어서 이제 가상 메타버스 공간이나 그 안에서 이벤트, 전시, 어떤 커뮤니케이션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한 프로모션, 이벤트, 그 다음에 미팅 테크놀로지까지 넘어가게 되고, 또 이런 이벤트나 전시가 끝나면은 한 해에 이 전시나 이벤트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단연간의 디지털 컨텐츠적인 이제 디지털 헤리티지라고 표현하기 좀 뭐한데, 그 박람회 산업 분야의 과거에 쌓아왔던 어떤 컨텐츠들을 계속 관리하고 유지보수하는 이런 눈에 보이는 파트가 하나가 있고, 우리 박람회나 전시에 어떤 사람들이 왔다 갔으며 이 사람들이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지속적으로 참가를 해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개인 DB 데이터베이스의 정보의 이제 관리와 이제 유지보수 측면들이 함께 물리다 보니까 한 분야의 특수성보다는 들어와서 보는 유저들도 상당히 편해야 되고, 이 전시에 나가는 업체들도 접근성이 되게 쉬워야 되며, 또 오프라인에서 저희가 전시회를 가면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던 어떤 직접 체험에 대한 그런 감을 온라인에서 어떻게 지속적으로 이들에게 간접 체험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체험인 것처럼 그런 텐션을 계속 유지를 시켜주고 끌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중요성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어떤 부분보다는 이제 현재 많이 사용되고 활용되고 있는 사례 중심으로 좀 얘기를 드리고자 하고요. 아직까지도 정부가 이제 보통 정부는 나라 상태에서 발주가 거의 다 나오는 걸로 이제 알고 계시니까요. 나라 상태에서 나오는 부분을 보면은 정부조차도 가상 전시, 엑스포, 이벤트 이런 경험을 처음 해본 게 2년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어떤 제안 요청서나 과업 지서를 봐도 모든 항목들이 아직까지도 불분명하고, 거기에 대한 단가 체계, 전체 견적 부분도 저희가 생각지 못한 부분으로 나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제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저희가 전 세계에서 봤을 때 오프라인 이벤트, BTL 파트라고 부릅니다. 저희 분야에서는 이벤트 산업 부분에서 최소 몇십 조 이상의 시장 부분이 사라졌고, 대신에 온라인에서 박람회를 하고 참여하는 기업의 숫자가 평균 30만 개에서 50만 개 이상으로 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분야들은 대부분 IT나 컴퓨터 기술들이 접목된 분야들이 많다 보니까 메타버스로 되게 잘 넘어오고 어떤 플랫폼의 성향으로 잘 넘어오는데, 저희가 전통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BTL이라는 분야는 기획서를 작성한 후 현장에 나가서 주로 현장 일을 더 많이 보는 케이스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IT와 멀어지고, 이벤트 파트에서는 어떤 플랫폼이나 메타버스로 넘어가는 핵심적으로 저희가 이거다 얘기할 수 있는 플랫폼이 여태까지는 없었었거든요. 해서 어떻게 보면은 모집이나 홍보 파트에서는 오너프믹스나 이벤터스 같은 플랫폼을 쓰게 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행사를 운영하거나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요새 해외에서 이제 유니콘 기업으로 넘어간 호핀이라든지 이런 기타 운영 플랫폼, 아니면 미팅 테크놀로지가 좀 강화된 마이크로소프트의 팀뷰나 줌이나 그쪽 솔루션을 많이 사용했었고요. 또 마지막에 그 데이터베이스를 개인 유저 DB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마이크로 사이트에 어떤 코드를 별도 입력하는 체계로 DB 관리를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번거로움도 되게 많았었습니다.
아직까지 그 모든 것들이 통합돼서 올인원 서비스로 진행할 수 있게 나온 솔루션들은 없었고요. 그래서 먼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이번에 이제 빅스포츠 이벤트죠. 이제 도쿄 올림픽이 열렸었는데 무관중 올림픽이 되었고 전 세계가 보통 올림픽을 하면은 각자의 모든 국가가 축제고 즐기고 이제 경쟁을 즐기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같이 하지만은 각자 나라가 또 우리나라의 스포츠에 대한 역사, 선수들 이런 모든 부분을 홍보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면서 저희가 항상 얘기할 때 과거 마라톤 시절부터 어떤 이제 저희의 다양한 스포츠 히스토리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런 부분들이 딴 국가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스포츠는 이렇게 위대한 국가이구나, 그 스포츠 정신으로 이렇게 훌륭하게 나라가 급속하게 성장을 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함께 알아가기 원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특히나 올해 도쿄올림픽에서는 아무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팀 코리아 하우스라는 가상 웹 VR 체험관을 만들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히스토리나 어떤 스포츠 정신들을 이어서 볼 수 있게 준비를 많이 하였었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제 제페토가 이제 네이버의 소유의 메타버스 플랫폼이고 지금 한국 도쿄 올림픽 팀 코리아관을 만드는데 타 외국 회사의 이제 플랫폼보다는 제페토를 활용한 부분이 커서 제페토 안에 팀 코리아관을 같이 구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네이버의 이제 자회사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은 스노우를 이용해서 이 두 개 웹 VR과 제페토 안에서 스노우를 활용한 이벤트 연계 프로모션을 잡아서 아까 말씀드린 온라인에서 어떤 컨텐츠를 볼 때 부족해지는 집중력을 어떤 게이미피케이션, 어떤 게임적 요소나 이벤트적 요소로 많이 묶어주는 활용도 많이 했었고요. 근데 확실히 기존에 이제 이런 레퍼런스를 많이 아직까지도 이제 한국 안에서 기업들이 많이 갖고 있지 않다 보니까 만들 때 시행착오를 많이 겪습니다. 요새 다들 제페토에서 공간 구축을 정부든 기업이든 일반인이든 다들 많이 하고 의뢰도 많이 하고 이쪽 시장에 되게 머니게임이 많이 돌아가고 있는데요. 제페토에서 한 번이라도 공식 맵이든 크리에이트 맵이든 제작해서 런칭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어떤 오브젝트에 대한 제한성부터 시작해갖고 거기 검수, 완료, 납품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프로세스가 아직 복잡합니다. 그리고 안 해봤으니까 시행착오도 오래 걸리고요. 근데 벌써 나라장터나 정부 내년의 과업들을 보면은 특히나 관광 파트에서는 전국을 어떤 제페토 안에 다 구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서울시가 전체 도시 브랜드 마케팅 차원에서 도시 자체를 메타버스로 재구축을 한다든지 이런 과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눈여겨보셔도 내년에 이제 매출을 증대시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최 대표님, 잠깐 질문이 있는데요. 저도 이제 그 메이데이 파트너스에서 구축한 제페토 팀 코리아하우스 들어가서 제 아바타로 셀카도 찍고 막 그렇게 해서 홍보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제페토가 최근엔 들어서 이제 로블록스처럼 좀 따라가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이제는 소셜 공간에서 대화하고 뭐 간단하게 이제 어떻게 모임 공간을 떠나서 이제는 거기에 게임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지금 뭐 얼마 전에 뭐 어린이 대공원도 제페토에다 구축을 해서 가보긴 했는데 조금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좀 살짝 들었었고요. 또 최근 들어서는 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그 방가 사유상 미륵불에 대한 것도 시도를 하고 있고 정말 다양한 기관들이 하고 있는데 실제 직접 구축하셔 보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되게 다양한 기능들이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그 제페토 공간 안에서 뭐 동영상을 하나 틀고 싶다 그러면 한 2천만 원 정도 비용이 든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대표님이 한번 구축해 보셨을 때 제페토 쪽에서의 그 메타버스 환경, 이 가상세계를 구축하는 부분들이 좀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일단은 지금 현 상태로만 먼저 말씀드리면은 여태까지는 오브젝트에 대한 구성이 되게 힘들었어요. 공식 맵을 네이버한테 인정을 받고 네이버가 오브젝트를 예를 들어서 뭐 제주도를 구축한다. 근데 그 오브젝트 안에 하루방이 있으면 하루방을 넣을 수가 있는데요. 하루방이 없으면 블록을 쌓아서 하루방처럼 만들어야 돼요.
뭐 네, 로블록스도 근데 그렇잖아요, 예전에 사실. 저희가 심시티 하던 느낌이랑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심시티에서 세상을 만들 수 있지만은 그것 또한 주어진 기능 안에서의 세상이지 나만의 완전 그런 뇌 속의 메타버스를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성, 그럼 이제 제페토하고 제휴를 통해서 공식 맵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네이버가 바빠요, 제페토가. 요새 전국이 전 세계가 공식 맵 열어달라고 줄이 제가 알기로는 내년 상반기에 업데이트 튀어가. 예. 돈을 줘도 만들어줄 수 없다고. 예, 그리고 또 이번에 하나 풀린 게 이제 유니티를 활용해서 제페토 안에서 구축할 수 있게 기능이 오픈이 됐는데 이것 또한 이제 오픈됐다는 얘기는 유니티에서 제페토에서 얘기한 그 모든 가이드라인 용량부터 모든 걸 다 맞춰서 수십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야지 아마 제가 볼 때 오브젝트 하나 겨우 등록하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도 아직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자체가 초기 시장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제페토 평균 연령이 10대거든요. 20, 30대는 그냥 들어봤으니까 체험은 해봐야지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쓰기에는 아직 잠재적 우리 학생들이 가장 많은 부분이라서 그 세 번째로는 솔직히 저희는 친구들끼리 제가 30대인데 들어가 봐도 이걸 왜 하지? 아직까지 저희 안 해요. 예, 들어가진 않고 누가 뭐 준다고 아니면 혹시나 지인 대표님들께서 뭐 했다고 하면 이제 응원샷 한번 찍어야 되니까 들어가서 쇼 한번 하고 나오는 거지 그 외 하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다들 시끄러우니까 문제인 거죠. 저도 예. 뭐 셀카만 찍고 나왔어요. 제 아바타로. 거기서 스케이트부터 점프 한 3번 뛰니까 더 이상 제가 할 게 없더라고요. 예. 근데 요새 정부에서 저한테 한번 전화가 왔어요. 이게 정말 효용성이 있을까요? 그래갖고 제가 반대로 물어본 게 여태까지 정부 정책을 하시면서 효용성을 실질적으로 느껴서 하신 게 몇 개나 되세요? 다 위에서 위험한 발언인 것 같은데 조금. 저도 그렇기 아니, 때문에 괜찮습니다. 저희 뭐 예, 편하게. 이건 하나 짚고 참고로 저 최준영 대표님의 발언은 그 괜찮습니다. 오늘 좀 편한 자리니까 우리 그냥 토론하듯이 정책이 사실 좀 엇나가는 경우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근데 확실히 내년에 예산은 제대로 다 많이 잡혀 있더라고요. 결국엔 저희가 한 분야의 비전과 꿈도 만들어야겠지만은 비전과 꿈을 꾸려면 내일 밥 먹을 돈은 있어야 되잖아요. 회사는 매출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하거든요. 그 예산을 정부의 기조에 맞게 어떻게 우리가 움직일 것인가. 두 번째, 이거를 어떻게 활용해서 우리의 꿈을 이룰 것인가.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봐야죠. 얼마 전에 뭐 기재부에서 뭐 지금 메타버스 예산 2조 6천억 발표 막 꽝 터졌잖아요. 그리고 뭐 내년에 과기정통부에서도 2,300억의 예산이 지금 아직 뭐 통과됐는지 모르겠지만 또 문체부도 한 200억 정도의 예산. 그거 보고서요. 전 네.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차라리 그냥 정부에서 공기업을 하나 만든 다음에 네. 개발자분들을 취업을 그쪽으로 시켜서 그냥 메타 같은 걸 만들어 버리는 게 오히려 더 빠르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 돈이 있으면. 예, 저도 이거 약간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는데 사실 정부가 손대면 조금 좀 기대하기가 어렵죠. 오히려 성공하는 사업들은 정부의 무관심 속에서 무럭무럭 성장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사실 저희가 이제 아까 정부 주도형 뭐 메타버스 이런 부분도 얘기하는 건 인프라를 깔고 어떤 마중물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는 게 사실 좀 바른 게 아닐까. 뭐 이런 부분들은 또 나중에 또 시간 되면 좀 더 논의하도록 하고. 네, 죄송합니다, 최 대표님. 네, 계속 진행해 주시죠. 그래서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아까 이제 계속 정부 쪽 얘기도 나왔지만은 어느 정부든 전 세계에서 트렌드를 먼저 제시하고 끌어가는 정부는 없어요. 세상에 트렌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정부의 기조가 만들어져서 같이 흘러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내년 과업들을 봤을 때 이런 특히 전시, 뭐 컨퍼런스, 세미나, 포럼, 엑스포 여기 안에는 아까 말씀하신 공연, IT, 미술, 어떤 예술 다 모든 게 포함되기 마련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의 과업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오고 있고 근데 내년은 또 사람들이 가장 많이 혼동을 하는 게 제가 내년을 얘기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내년 2, 3월에 이제 베이징 올림픽이 있고요. 아마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6, 7월이 아닌 9월, 10월에 카타르 월드컵이 열릴 거예요. 그 다음에 3, 4월 달에 대선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총선이 있죠 내년에. 그 다음에 위드 코로나가 함께 껴요. 대한민국 창립 이래 이 5개 정도 큰 이슈가 한 번에 몰린 해는 없어요.
단 한 번도. 예. 그래서 엄청 바쁘시다고 요즘에 그럼 뭐, 내년에 네. 과연 우린 뭘 준비해야 될까? 이런 폭풍 속에서 바뀌어가는 환경이 이렇게 어마무시한데. 아니, 대선뿐만 아니라 뭐 내년에 지방선거 메타버스 유세 관련된 그쵸. 것도 뭐 엄청 무리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장난 없거든요. 이 안에서 분명 기회는 제가 봤을 때 저희 협회 안의 기업들도 메타버스를 같이 직원으로 있든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수많은 찬스가 나올 거고, 그럼 나의 기조는 과연 어디로 함께 흘러가야 될 것이냐. 분명 빅스포츠 이벤트만 해도요, 이제 관중으로 풀리면은 저희가 항상 쉽게 얘기하는 특정 이제 전 세계적 팬데믹 이후에 보복 소비 이 차원에서 어마무시하게 터질 거예요. 하다못해 요새 한강만 나가봐도 이게 산책을 하는 건지 내가 그 걸어다니는 에스컬레이터 끌려서 걸어 다니는 건지 모르겠어요. 너무 많아요. 그 정도다 보니까 그럼 이제 내년에 정부는 이런 엑스포나 전체적인 국가적 행사나 이런 거에 있어서 하이브리드의 형태를 띠기 시작할 거예요. 오프라인 안 할 수 없어요. 왜? 코엑스 킨텍스 망할 텐데요. 안 하면. 예. 그다음에 온라인만 그래도 할 수도 없는 거야. 그럼 이 하이브리드를 하는데 그렇다고 예산이 더블이 되냐?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쪼개서 우리가 움직이게 될 것이냐? 그러면 과연 기업이든 정부든 과제를 내고 입찰 띄우고 일을 줄 때 우리가 돈을 이만큼 한 점 더 줄 테니 더 풍성한 세상을 만들어줘 이럴까? 아니면 어차피 작년하고 똑같아 예산 이건데 알아서 좀 더 짜와봐 이럴까요? 당연히 후자가 되거든요. 더 많이 주진 않아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때그때마다 커스텀을 하면 너무나 비용적 차원에서 일반 기업들이 너무 힘들어지니까 이렇게 앵크라드 이스타처럼 어떤 정형화된 솔루션을 활용해서 기업들마다 정부마다 커스텀 서비스를 들어가서 움직이게 된다든지, 저희도 마찬가지인 게 백에서 이제 이런 다양한 뒤에도 사례가 몇 개 더 있는데 전시관의 형태를 미리 여러 개를 다 만들어 놓고요. 거기서 다시 이제 발주나 의뢰가 들어오면 다시 좀 커스텀을 하는 단계로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안 그러면 수지 타산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고 있고, 요새 제가 가상 전시나 이런 쪽을 많이 하고 또 이제 수상도 하고 하지만은 솔직히 저는 아직까지는 가상 전시 쪽에 어떤 메타버스는 좀 더 화려하게 예쁘게 잘 만든 홈페이지 이런 느낌이에요. 처음에 작년 3월에 처음 나왔을 때 이제 클라이언트 다운로드 버전의 유니티 다운로드나 이제 가상전시 나왔었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심히 귀찮아해요. 다운로드해서 들어가면 안 봐요. 나한테 뭐 커피라도 한 잔 안 주면. 그래서 실패를 하고 다들 웹 VR 형태로 많이 넘어갔죠. 근데 저거는 그냥 3D로 돌아가는 화면에 배너 위치만 링크 달아붙인 거하고 솔직히 다를 게 없어요. 근데 결국에는 가상 전시 이벤트라는 거는 기술보다는 보여지는 건 당연히 잘해야 되는 건데 기획이 더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현장을 온라인으로 옮겨와서 집중도와 체류 시간을 더 극대화시키고 현장에서 100명 올 거를 10만 명 모아서 수많은 정보를 더 배포를 하고 이들끼리 어떻게 교류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정보를 나누고 바이어 매칭을 하고 추가 사업으로 연계 확장이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같이 고민하고 이런 부분들에 필요한 기능들을 하나하나 다 제공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렵지만 상당히 쉽게 다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부, 기업, 민간인까지 다 함께 와서 봐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이번에 그 메이데이 파트너스가 진행했던 그 SAP 행사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SAP 행사는 사실 글로벌적으로 가장 큰 전시로 알고 있는데. 작년하고 올해 저희가 2년째 하고 있고, 작년부터 저희가 SAP 이제 한국 공식 행사 중 하나로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SAP Now 서울이라는 행사를 매년 가장 크게 한국에서 했었어요. 오프라인에서. 근데 다들 이제 멘붕에 빠진 거죠. 3월에 망했다. 뭐 어찌해야 되냐. 그럼 제가 그래서 저희 가상으로 해보실래요? 해서 이제 SAP 지사장한테 말씀을 드렸거든요. 했더니 근데 돈은 얼마나 들어가나 했는데 저도 모르겠는 거예요. 안 해봤으니까요. 그래갖고 이제 인건비 이제 회사들 만나고 컨소시엄 짜고 해갖고 견적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저희가 작년 4월인가 5월인가 런칭했으니까 가장 빠르게 런칭했던 회사 중 하나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이긴 전형적인 B2B 행사예요. SAP는 회사에서 쓰는 ERP나 기타 관련 솔루션을 공급하는 임대형 솔루션 렌탈 회사라고 봐도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삼성 SDS나 이런 것들이 다 클라이언트라서 그들이 다 들어왔고 SAP를 소개하는 장을 하나를 만들어주고 이 참가 파트너들의 부스를 안에서 다시 구축을 해줘서 안에서 교류하고 대화하고 컨텐츠를 나눌 수 있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들어와서 보다 보면은 졸리거든요. 대한민국에서 비대면 교육할 때 학생들 한쪽에는 롤 키고 한쪽에는 영상 키고 다 그러고 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에서 이제 뭐 영상을 통합 50분 이상 시청하게 되면은 첫 번째 커피, 60분이면 뭐 청소기 이런 식으로 약간의 포인트적 요소들 다 넣어주고, 그 다음에 1대1로 모든 웨비나 형태가 무조건 같이 붙게 돼 있어요. 1대1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Q&A 할 수 있게 그런 부분들 다 잡아주고 확실한 이벤트적 요소를 많이 넣어야 돼요. 아마 저희가 지금 오늘 뭐 실시간 스트리밍 포럼을 하고 있지만 지금 몇십 분이 보고 계신데 몇십 분이 전부 다 이거를 지금 1시간 반째 경청하면서 듣고 있는 분들은 없을 거란 거예요. 왜? 저희가 중간에 뭔가 게임적 요소를 안 뿌리잖아요. 실시간 게릴라 이벤트도 좀 하고 흔들고 해야지 사람들이 집중하고 시간 끄는 거지.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온라인에서 할 때는. 뭐 언젠가 필요할 때 찾아보시겠죠. 네.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사례만 한 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예, 그래서 위에 같은 경우는 이제 G2C죠. 정부가 어떤 빅스포츠 국가 이벤트를 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고, 두 번째 SAP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B2B입니다. 예, 특정 솔루션이나 클라이언트가 기업인 대단 B2B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은 이런 형태로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이런 가상 전시관 같은 경우는 전체 엑스포나 전체를 구축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의 특정 존을 좀 더 특화시켜서 만들었던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결국에는 안에서 꾸려지는 부분들도 뭐 영상을 넣든 뭘 넣든 웹사이트에서 영상이 돌아가는 건가 3D 화면에서 영상이 특정 부분에 입혀져서 돌아가는 것, 그렇게 별 다르지 않다고 편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아예 엑스포 관을 통째로 다시 짠 다음에 그 위치마다 부스에 대한 설계를 입혀서 웹 형태에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부분들이 많고요.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였고 아이덴 2021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타버스에서 이벤트, BT의 마이스, 포럼, 세미나를 얘기할 때는 단순히 공간에 대한 가상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정부가 의뢰를 하든 기업이 의뢰를 하든 전부 누굴 데리고 와서 여기서 어떻게 놀고 해서 이들한테 뭘 보여주고 어떻게 이들을 묶어서 내년에도 또 참가하게 만들래? 이 프로세스에 대한 기조가 무조건 잡혀야 되거든요. 잘만 만들어도 안 팔리고요. 앞에서 설명만 잘해도 안 풀립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맥락을 함께 다 기획에 녹이고 생각을 해야지 메타버스 안에서의 마이스 파트에서 저희가 충분한 매출과 미래를 이제 좀 더 디벨롭하기 위한 시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주정 대표님께서 아주 열변을 토하시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요즘에 제일 좀 돈을 많이 버는 회사예요. 네, 오늘도 바쁘신 와중에 좀 늦게 오셨지만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가상 전시 자체를 이제 메타버스 전시라는 이름으로 지금 키워드가 확정이 되면서 여기에서 뭐 웬만한 행사들이 저희 협회로도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그럼 저는 이제 그냥 편하게 최 대표님한테 그냥 토스를 해드립니다. 근데 저기서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못 하신다고. 그래서 가상 뭐 여기 뭐 게임부터 뭐 애니메이션 사실 그런 어떤 그 비주얼적인 부분에 강점이 있으신 많은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런 분들은 그 최 대표님께 연락해서 좀 일을 같이 협업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